소개한 것과 같이 이제 수학에 관련해서 PPT를 제작했고 동아리 2호에서 부회장을 맡고 있습니다. 그 CTL 이 페스티벌이 주 대상이 누구냐면 이제 유니스트 재학생이거든요. 아닌 분 손들어주세요. 그리고 되도록이면 이제 저는 1학년 이제 2학년으로 진급한 학생을 대상으로 했는데 보니까 선배들도 참 많네요. 좀 얻어갈 수 있고 얻어가고 네, 좋은 시간 됐으면 좋겠습니다. 그럼 시작을 할게요. 사실 이제 제가 아무래도 학술 동아리에 있다 보니까 세미나를 하게 되면은 항상 수학 그 자체에 대해서 하곤 했거든요. 그래서 원래 이렇게 화려하게 하진 않았어요. 왜냐면 예를 들어서 뭐 테일러 부스가 있다면은 테일러 부스하고 백지에 딱 놓고 식만 쫙 써내려간 다음에 설명해주면 되거든요. 근데 사실 저도 이렇게 다른 사람들한테 어떤 이야기를 설명하고 그런 게 참 부담스럽네요. 아무튼 이제 시작하면은 제가 설정한 주제는 이거예요. How can we approach? 그 제목은 뭐냐면 How can you approach mathematics라고 되어 있는데 그러니까 우리가 어떻게 수학에 접근할 것인가. 그러니까 여러분은 이제 보통 수학하면 떠오르는 게 뭐예요? 없어요? 숫자. 좀 네? 아니야. 아니 말씀해보세요. 어? 숫자. 숫자? 아 네. 그건 당연한 건데. 네. 그러니까 제가 수학을 하는데 접근하는 방법을 여러분께 소개하는 자리가 됐으면 해요. 콘텐츠는 이렇게 돼 있고 분류부터 한번 볼 거고 그다음 제가 생각하는 수학이란 무엇인가 그리고 제가 수학을 하는 이유 제가 빠졌는데 제 주관적인 입장이기 때문에 제가 접근하는 방법 네, 마지막에 이제 제가 지금까지 어떻게 공부해 왔는지 지금까지 과정을 소개를 해드릴게요. 우선 수학의 분류를 하면 이렇게 돼 있어요. 뭐 개개인마다 약간의 그 관념의 차이가 있겠지만 대개는 이렇게 분류를 한다고 하더라고요. 이렇게 색으로 되어 있는 거는 우리 학교에서 실제로 배우는 것들이거든요. 서형대수 미분 방정식은 이제 2학년 때 배우고 이건 이제 다를 거예요. 학부마다. 1학년 때 이제 미적분을 배웠는데 저는 분류를 안 해놨거든요. 다른 것들은 이제 실제로 수학과에서 굉장히 중요하게 다루는 학문이죠. 유상수학이 비어났는데, 그러니까 여러분이 아마 이 영상이 여러분이 생각하는 수학의 단편적인 모습이 아닐까 생각을 해요. 일단 보여드릴게요. 영상을. 이 유상수학과 관련된 영상인데 굉장히 오래전에 만들어졌어요. 뭐냐면은 4차원에서 구면을 뒤집는 거예요. 안과 밖을. 소리 크게 써요. 위상 공간에서 우리가 다루는 방식을 좀 설명을 해주고 있는 거예요. 이게 구부릴 수 있어요. 패스트로 할 수 있고 찢으면 안 될 대신에 찢으면 의미가 없겠죠. 그리고 이게 인터섹션이 생기면 안 돼요. 그러니까 굴을 어떻게 뒤집을까? 가장 쉬운 방법은 이제 저렇게 하는 거겠죠? 위아래로 이렇게 뒤집는 인터섹션이 생기니까 이건 계속 생각이 들어요. 왜 하는 거지? 잘 보시면 돼요. 잘 보세요. 안과 밖에 볼게요. 그렇죠?
That wasn't easy. 여러분께 있어서 수학이란 뭐예요? 방금 그것처럼 굉장히 이상한 것들이에요. 이상한 수학처럼. 근데 뭐 수학과에 다니시는 분은 뭐 저와 다르겠지만 제가 하는 수학이란 이런 거예요. 옷이에요, 옷. 이제 토마스 단치라는 권위자의 말을 빌리자면은 수학자는 의상 디자인을 기할 수 있는데 근데 이 디자이너는 이 옷이 누굴 위한 옷인지 몰라요. 그냥 만드는 거예요. 근데 신기하게도 이게 그냥 만들어 놨더니 어떤 형상들 그러니까 다시 말해 어떤 학문들이 새로 만들어지면서 마치 그것들이 자기를 위해서 만들어진 것처럼 잘 이용한단 말이에요. 그래서 뭐 자기가 자신이 이제 감탄하는 말을 써놨죠. 제가 생각하는 수학이라는 것은 이제 여러분이 그리고 수학과는 없지만 여기 물리를 특히 이제 물리를 공부할 때 수학은 굉장히 중요한 툴이 되거든요. 그러니까 학교에서 배우는 것 말고 다른 걸 공부하면은 왠지 손해가 될 것 같고 그런 느낌이 반드시 들 거예요. 근데 여기서 말한 것처럼 그냥 공부를 하다 보면은 마치 그게 우리가 그 공부를 잘하기 위해서 공부한 것처럼 잘 맞아들어가요. 쉽게 말해 이거예요. 배워서 남주냐 이거예요. 그 실제로 전자기학 같은 걸 공부하다 보면은 굉장히 어렵게 풀이가 된 게 있어요. 근데 그거에 관련해서 조금만 관심을 가져보면은 그것보다 훨씬 더 간단한 수학 연구를 공부할 수 있고 누구보다도 빠르게 그 문제를 풀 수 있게 돼요. 그래서 제 지인들한테 물어봤어요. 우리가 수학을 한 이유는 무엇인가? 완벽한 논리? 완벽한 논리가 이제 뭐 재밌다 이거죠. 그리고 어떤 사람은 모생학문이 공부인데 이건 뭐 많이 들었을 거예요. 그리고 자연을 이해하는 이건 교과서에 있는 거예요. 제가 교과서에서 봤어요 이거를. 굉장히 오래전인데 이게 항상 머리에 남더라고요. 그래서 썼고 하지만 역시 가장 중요한 학점이겠죠. 여러분이 공부할 수 있는 학점이에요. 장학금을 지켜야 되잖아요. 그래서 일단 여러분이 가장 익숙한 미적분에 대해서 한번 살펴볼게요. 정확히 말하면 제가 생각하는 미분과 적분이에요. 우선 미분하면 뭐가 떠올라요? 기울기가 떠오르고 여러분 당연히 물리를 공부했을 테니까 속도가 떠오를 거예요. 그럼 당연히 머릿속에 나타나는 그림이 뭐냐면은 좌표 표면에다가 암흑선 하나 그려놔요. 그 다음에 적선을 그려요. 이게 여러분의 머릿속에서 가장 처음으로 떠오르는 그림일 거예요. 적분하면 뭐가 떠올라요? 넓이 그리고 그 원함수의 이제 오함수가 있겠죠? 그래서 그림으로 떠올리자면 당연히 이런 그림을 떠올리죠. 10중 8구 이런 그림을 떠올리죠. 그리고 뭐 가장 기본적인 접근이고 매우 유용한 접근이죠. 근데 이제 보다 유용한 접근은 뭐냐면은 이제 미분을 이런 식으로 이해하는 거예요. 이 말을 많이 들어봤을 거예요. 왜냐하면 뉴턴과 라이프니츠가 굉장히 비슷한 시기에 미적분을 발명을 했는데 학자는 뭐라 그래요? 이제 표기 승리라고 하죠. 라이프니츠는 dy dx를 썼고 그 다음에 그 뉴턴은 y 프라임이라고 썼죠. 거기서 표기 승리라고 하는데 매우 간단하고 그게 매우 별로 중요하지 않아 보이지만 여러분이 나중에 분리를 하는 데 있어서 굉장히 유용하게 쓸 수 있어요. 그 예를 좀 이따 설명해 줄 거고 그 다음에 이 적분에 관련해서 이거 꼭 말해주고 싶은데 제가 이제 이후에서 활동을 하니까 공개관을 하다 보면은 항상 이 말을 꼭 해요. 이 칼큘러스 2에서 여러분이 수학을 할 때 적분이라고 하는 것은 사실상 시그마와 같다는 말을 항상 해요. 여러분 종종 이 적분식 쓰다 보면은 dx 까먹을 때 있죠. 그죠? 한 번도 안 까먹어보고 난 그런 적 없다. 진짜로? 근데 그 이유는 뭐냐면은 여러분이 이 적분을 볼 때 여러분이 생각하는 건 뭐냐면은 fx를 적분한다고 생각해요. 그죠? 근데 물리적으로 생각하면은 그런 의미보다는 fx dx를
모두 더했다는 의미가 있는 거예요. 그만큼 우리가 dx에 대해서 좀 dx의 중요성을 못 느낀다는 얘기죠. 실제로 여러분 선적분할 때도 fx, dx를 모두 더하면 뭐가 돼요? 넓이가 되죠. 그런 의미로 이해하는 게 훨씬 더 빠른 거예요. 그리고 실제로 현대의 이 적분기호는 1700년대의 시그마 기호였어요. 그 정도로 굉장히 유사한 컨디션이었고, 여기 상수 있으면은 상수 빼낼 수 있죠. 여기도 상수 있으면 상수 빼낼 수 있죠. 그러니까 거의 대부분의 시그마의 성질은 거의 대부분의 적분의 성질은 거의 다 시그마로부터 전해 내려가요. 실제로 이제 유사한 성질을 지니고 있죠. 그래서 이걸 바탕으로 해서 제가 가장 좋아하는 공식 중에 하나를 소개해드릴게요. 면적분인데 이건 제가 그레이디언트 성질 한번 이해를 했었는데 이제 이해를 하고 나서 몇 안 되는 제가 스스로 유도해본 공식 중에 하나예요. 그래서 제가 항상 그 공개 강의 할 때도 이 말을 항상 하는데, 우선 이 곡면을 구할 때 적분을 어떻게 하냐면은 곡면의 넓이는 당연히 미소 넓이 합이겠죠. 그리고 미소 넓이는 뭐예요? 이 미소 넓이를 계속 줄이다 보면은 더 이상 곡면이 아니라 평면 사각형이 되겠죠. 그죠? 이 두 개의 단순한 아이디어로부터 시작하는 거예요. 근데 우리가 이제 곡면의 넓이를 구하기 위해서는 밑에 있는 dx, dy의 다시 말해서 da를 이용하면 된다 이거죠. 그 두 개의 뭐예요? 정사형의 값을 이용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먼저 우리가 ds를 구한 다음에 이걸 적분을 하면은 쉽게 유도를 할 수 있거든요. 여러분이 집에 가서 해보세요. 그게 굉장히 처음에 굉장히 어려울지 몰라도 계속 하다 보면은 이제 서서히 요령이 생기면서 제가 말씀드렸던 그게 좀 익숙해질 수 있을 거예요. 물론 수학하는 사람들한테는 이게 약간 실제로 이제 순수 수학을 하는 사람한테 있어서는 굉장히 불만스러울 수 있겠지만, 유니스트에서는 스태프도 계신데 유니스트에서는 이제 공대니까 이렇게 러프하게 가도 문제가 없을 거예요. 그리고 또 다른 제가 가장 좋아하는 공식 중 하나인데, 이거는 아마도 제가 고등학교 때 있어서 저한테 가장 많이 영향을 끼친 문제 중 하나예요. 그게 뭐냐면은 이거예요. 그래서 제가 항상 저를 아는 사람은 이 공식을 수도 없이 많이 봤을 거예요. 왜냐하면 이제 제가 동아리 활동하면서 세미나를 할 때나 보면 항상 여기부터 시작되거든요. 거의 대부분. 왜냐하면은 제가 수학 공부를 하게 된 이유도 사실 이것 때문이고, 제가 알고 있는 수학 분야도 사실 이것부터 시작해요. 거의 대부분. 근데 이거 어디서 봤어요? 이게 발산 실험에서 봤죠. 뭐 수열 공부할 때 이 시그마 값이 수렴하냐 발산하냐 이거 판단하는 데 쓰였을 거예요. 실제로 여러분이 이제 유적분화 지금 책을 보더라도 이런 공식이 있죠. 어떻게 증명해요 이거? 수렴하는 거. 네, 사이값을 이용하죠. 근데 뭐 제가 이 등비 수열을 이용해서 했던 것 같은데, 아무튼 그래서 이 값이 수렴한다는 걸 사실 이제 정확히 말해 여러분이 고등학생 때 알았어요. 근데 이제 지금은 아니겠지만 제가 고등학생 때 생각했던 건 뭐냐면은 어떤 값을 수렴하잖아요. 근데 거기서 생각이 다 멈춰요. 왜냐하면 우리가 어떤 값을 수렴하는지 좀 어떤 값으로 수렴하는지 알고 있으면은 당연히 그 값이 무엇인가를 생각을 해봐야 되는데, 제가 보통 접했던 친구들은 거기까지 궁금증을 잘 안 가져요, 사실. 어떤 값을 수렴하겠지 하고 끝나는 게 대부분이죠. 여러분 어땠어요? 그래서 대부분 됐을 거예요, 아마. 미안하긴 한데. 그러니까 제가 이걸 쓴 이유는 뭐냐면은, 어떤 사람은 이렇게 우물안 개구리처럼 하늘만 봐요, 이렇게. 자기 하늘이 다인 줄 알고. 이 값이 수렴한다. 그리고 우물에서 뛰어놀아요. 근데 어떤 사람은 궁금증을 한 번 더 갖는 거예요.
이 값이 어떤 값으로 실험할까? 그리고 계속 노력을 하는 거예요. 여기저기 알아보고. 실제로 이 문제는 굉장히 유명한 문제예요. 뭐 그렇게 간단한 문제는 아니지만 대학교 1학년 학생들한테는 굉장히 쉬운 문제가 될 수 있거든요. 이거는. 근데 일단 거기에서 궁금증을 가지고 인터넷 검색으로 한 번만 요거에 관련해서 딱 치면은 정리 증명이 나와요. 그리고 매우 간단하게. 일단 그것이 뭐냐면은 6분의 파이 제곱이에요. 그러니까 누구는 6분의 파이 제곱이라는 값을 알고 좀 더 발전해 나아가는데 누구는 계속 하늘만 쳐다보고 있는 거예요. 여기서 멈추는 거예요. 제가 말했죠. 제가 공부했던 대부분의 수학은 거의 다 여기서 시작했어요. 근데 만약 제가 이거를 끝까지 여기만 보고 있었다면은 지금보다도 수학을 더 못했겠죠. 그래서 여기서 말하고 싶은 건 뭐냐면은 항상 궁금증을 가지세요. 교과서에서 얘기하는 거 딱 끝마치고 거기서 끝내버리면은 다른 사람이랑 다 똑같아지는 거예요. 여러분이 누구보다 더 잘하고 싶고 누구보다도 이제 점수 잘 맞고 누구보다도 성공하고 싶잖아요. 그러기 위해서는 항상 차별화된 어떤 사고의 발전을 필요로 하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여기서 간단하게 대학교 1학년 이상이니까 설명을 해드릴게요. 여기에 관해서. 이제 여기서 이런 과정을 통해서 여러분 테크닉을 배울 수 있는데 소개를 해드릴게요. 물론 앞서 말하면은 이 증명은 엄밀한 증명은 아니에요. 근데 이거는 이 문제를 처음 풀었던 오일러가 했던 뭐라고 해야 되죠? 엄밀하진 않지만 굉장히 그 과정에서 아름다움을 느낄 수 있는 증명이에요. 볼게요. 이거 sin x가 다음과 같이 테일러 곱수로 주어져요. 테일러 곱수를 공부했으면은 이렇게 되는 걸 알 수 있어요. 근데 sin x가 x 다항식으로 표현될 수 있다면은 그 근이 곱으로 표현될 수 있겠죠. 이해가 돼요? sin x는 0 플러스 마이너스 파이 플러스 마이너스 2파이를 가지고 있죠. 근데 이 곱에 대해서 상수를 곱해줘야 되는데 여기서 한 가지 또 트릭을 또 취할 거예요. 뭐냐면은 양변에다가 마이너스 파이 제곱을 나눠줄 거예요. 여기다 마이너스 파이 제곱씩 나눠주면은 여기 2파이 제곱을 나눠주고 하면은 이 상수가 변하겠죠. 근데 이 상수는 요 극한값으로 구할 수 있어요. x를 이렇게 넘겨보면은 x가 0이 되면 요 항은 뭐가 돼요? 거의 다 1에 분사하게 되겠죠? 그죠? 그리고 x분의 sin x도 1로 분사하게 되니까 결과적으로 b가 1이 돼요. 여기서 쓰인 트릭이 뭐예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고등학생 때 공부를 했다면은 좀 더 이제 발전된 생각을 했다면은 우선 테일러 곱수를 먼저 할 수 있었을 거고 그 다음에 이거 개수학의 기본론이라고 하거든요. 모든 n차 다함수는 n개의 곱으로 표현할 수 있다. 네, 그걸 좀 더 이제 좀 익힐 수 있었겠죠. 그래서 sin x가 결과적으로 이렇게 나타낼 수 있는데 sin x의 테일러 곱수와 이것을 비교해 보면은 우선은 x의 1차항이 같죠. 그렇죠? x차항이 같아요. x 곱하기 1 곱하기 1 곱하기 1이 될 테니까. 그래서 여기서 신기하게도 이 3차항을 일치시키면은 이 좌변에서 한 3차항을 모두 더하면은 요 곱과 그 뒤의 곱수를 모두 더하게 되기 때문에 다음과 같이 주어지고 이 식에서 보시면 알겠지만 n제곱분의 1항이 들어있죠. 그래서 x 3항을 지어주고 파이 제곱을 넘기면은 신기하게도 이런 식이 도출이 돼요. 어려워요? 할만하죠? 그러니까 물론 제가 갓 들어온 대학생들이나 아니면은 고등학생들한테 이걸 설명해주면은 어렵겠지만 여러분은 이제 가장 어려운 건 테일러 곱수 정도밖에 없죠. 이 정도만 이해를 하시면은 이런 식으로 충분히 접근할 수 있어요. 그래서 제가 이걸 통해서 공부한 방법은 뭐냐면은 다양한 사이트를 활용을 했어요. 방금도 말했지만
이 문제는 인터넷에서 한 번만 검색하면 돼요. 이게 이제 다질 문제라고 하는 거거든요. 이 문제 한 번만 검색을 딱 하면은 위키피디아에서도 나오고 온갖 블로그에서도 나와요. 그리고 설명을 정말로 잘 해놨어요. 요즘은 그러니까 요즘이라고 하면 좀 그런데 그 티스토리나 이제 블로그 같은 게 많이 활성화되어 있기 때문에 여러분이 심지어는 이제 전공 관련된 지식들도 이렇게 뭔가 티스토리나 블로그에서 이제 얻을 수가 있어요. 그래서 제가 대학교 들어와서는 이 위키피디아를 영어 파악하게 됐어요. 뭐냐면은 사실 1학년 때는 학기제였을 때는 정말로 할 게 없었거든요. 사실. 할 게 없다는 게 공부할 게 없다는 게 아니라 아무래도 미적분학 같은 경우는 우리 이미 공부했던 거고 이제 뭐 사실 할 게 물리 원 정도밖에 없었을 거예요, 사실. 근데 그렇다 보니까 이제 시간을 어디다 쓸까 고민을 해봤는데 그럼 위키피디아를 이용해서 파워타임 해보자. 뭐냐면은 위키피디아를 보면은 설명이 다 돼 있다가 링크를 각 단어마다 링크가 있어요, 이렇게. 그럼 그걸 하나씩 들어가 보는 거예요. 그리고 또 들어가고. 근데 그럼 좋은 점이 뭐냐면은 스토리가 다 이어져요. 이 스토리. 그러니까 여러분이 이제 그 자연스럽게 요게 있던 식과 요게 있던 식이 사실상 하나라는 그런 여러 가지 지식을 얻을 수 있거든요. 그런 면에서 이 파워타이가 굉장히 좋은 방법인 것 같아요, 여러분한테. 그 다음은 구글을 이용해서 자료를 한번 찾아보세요. 그러니까 전공서적 같은 경우는 이제 제가 지금 공부를 하고 있지만 굉장히 어렵거든요. 그런데 구글에 검색을 하면은 그것과 관련해서 다른 방식으로 접근을 하거나 아니면은 좀 더 쉽게 설명을 하거나 뭐 그런 거에 대한 내용이 굉장히 많이 있어요. 전자기학이 특히 그래요, 일단 저한테는. 그 다음에 수학을 좋아하는 세계인이 의견을 공유하는 이제 매스링크라는 사이트가 있어요. 요건 뭐냐면은 매스링크는 이제 블랙보드처럼 누가 질문을 해놓잖아요. 그러면은 뭐 중국인, 한국인, 미국인들이 다 모여서 이렇게 싸워요. 이렇게. 가끔씩 어떤 경우도 있냐면 누가 이렇게 문제를 올려놓거든요. 아무도 못 푼다고 답을 해놔요. 근데 알고 보니까 난제였어요. 이게. 그런 것도 있고. 그러니까 이런 이제 여러 가지 사이트를 활용함으로써 지식들을 쌓을 수 있고, 그 다음에 이 패러독스라는 거 있어요. 패러독스. 가끔 가다 보면은 이 사람 말이 맞는 것 같기도 하고 이 사람 말이 맞는 것 같기도 한데 뭔가 하다 보면은 여기에 뭔가 어떤 잘못된 오류가 있구나 이런 거 스스로 찾을 수 있는 기회가 되기도 해요. 제일 좋은 건 뭐냐면 자기가 답변을 딱 올렸을 때 거기에 대해서 감사하다는 말을 누가 붙이면 그때가 제일 뿌듯한 것 같아요. 전혀 모르는 사람이 나한테 이제 감사하다고 표현했다는 게 참 싫어요. 그리고 말도 통하지 않잖아요. 스리랑카 사람이랑 저랑 말이 어떻게 통하겠어요, 그죠? 근데 수학이라는 또 다른 언어를 통해서 이렇게 마인드를 공유할 수 있는 거죠. 그게 수많은 개인 블로그들이 있어요. 이 네이버 블로그도 굉장히 좋은 게 많고, 저도 이제 네이버 블로그 운영을 해봤거든요. 근데 이거 만든 사람은 참 대단한 것 같아요. 실식 하나 쓰는데 정말 오래 걸리는데 그 사람들은 한 수백 가지 링크에 대해서 설명을 다 해놓는데 참 대단한 것 같아요. 그러니까 그런 사이트가 있으니까 여러분이 좀 활용을 했으면 좋겠어요. 그리고 이제 뭐 앞에서 동생 학생이 말을 했지만 그 말 했나요? 그 혼자 가면 빨리 갈 수 있지만 같이 가면 몰래 갈 수 있다? 그 말 했어요? 네. 네, 저도 그 말에 동의해요. 실제로 저 혼자 공부하면은 빨리빨리 하고 할 수 있거든요. 대신에 뭐냐면은 그 자기 생각만 그런 거예요, 사실. 자기 생각에는 엄청 빨리 하고 다 했다는 생각이 드는데 자세히 보면 노층이 굉장히 많아요. 우리가 그걸 못 알아채었을 뿐이지. 그리고 대학교 와서는 고등학생 때야 뭐 개인이 성적이 가니까 그렇겠지만 대학생 와서는 혼자서 다 할 수 있는 게 아니에요, 사실. 왜냐면은 숙제도 엄청 많고, 근데 숙제가 한 10개 있으면 굳이 모르는 게 한 9개는 돼요.
근데 솔루션을 봐도 솔루션을 보고 이제 문제를 이렇게 해보는데 그래도 안 풀린 게 한 2개가 되거든요. 근데 그거를 다른 사람이 풀었을 수도 있죠. 그렇죠? 그걸 통해서 서로 의견을 공유할 수도 있어요. 근데 대학생 때 이거 그룹 스터디를 지금 하고 계신 분, 그룹 스터디 그룹을 만들어서 저 선생님도 하시네요. 제가 그 말을 봤어요. 제가 이제 테크노 경영학부에서 어떤 일이 있어서 뭘 처리하고 있었는데 글을 보다가 누가 이런 말을 했어요. 유학 갔다 온 사람이 후기를 써놨는데 어떤 훌륭한 논문은 개인의 능력이 아니라 훌륭한 그룹에 의해서 만들어지는 것이다 라는 말이 있었거든요. 그래서 전 그 말을 바로 페이스북에 올렸는데 네. 참 그 말이 맞는 것 같아요. 왜냐하면 지금도 보면은 어떤 교수님을 봐도 혼자서 하는 교수님을 찾기 진짜 어려울 것 같아요. 항상 보면은 이제 1저자로 누가 있고 그 다음 사람이 누가 있고 그렇죠? 그래서 제 그룹 스터디예요 이건. 그러니까 이제 제 친구들이죠. 같이 공부를 하고 나서 이게 언제적 사진이 겨울옷 입고 있죠 지금. 작년이거든요. 작년 이맘때쯤인가? 그때 공부를 하면서 어떤 친구는 누구라고 딱 집어서 말하지 않겠지만 어떤 친구는 도움을 많이 얻어가고 어떤 친구는 가르쳐주면서 보람을 많이 얻고 왔죠. 그리고 공부를 하다 보면은 친해져요 사실. 이거 언제인 것 같아요? 올해 여름이에요. 지금은 이제 다들 전공이 막 흩어져요. 지금 이 친구는 전기전자, 이 친구도 전기전자. 저는 이제 쏘자 물리고 얘는 기계 쪽이에요. 근데 넷이 말하는 건 뭐냐면은 그때는 이 방금 앞에서 말했던 것처럼 뭘 위해서 이거 하는지 몰랐어요. 그냥 일단 수학을 했어요. 근데 지금 와서 보면은 그게 정말 도움이 많이 돼요. 어떤 사람들은 삥 돌아가는 거를 나는 이런 식으로 지킹할 수 있는 게 있죠. 그리고 그걸 바탕으로 저는 동아리 학생들한테 이렇게 티칭할 수 있는 기회도 잘 생기고. 그래서 여러분이 국수 해석학이라는 걸 공부하다 보면은 그 말이 참 와닿을 텐데 김필영 교수님이 지금 안 계신데 원래 오시고 했었거든요. 근데 제가 여기 처음 들어와서 생각했던 이거 제가 중학교 3학년 때부터 생각한 건데 확률에도 허수가 있지 않을까. 그러니까 확률을 허수로 이렇게 어떻게 할 수 있지 않을까 이 생각을 많이 했어요. 보통 확률 하면은 0과 1 사이다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근데 이제 김필호 교수님은 쓸모가 없다고 하시더라고요. 제가 가장 처음으로 찾아보고 그런 교수님이었는데 교수님이 하시는 말씀이 이렇게 이번 기회 한번 복수해서 공부를 해봐라. 처음에는 왜 하는지 모르겠지만 공부를 하다 보면은 문제를 푸는 데 있어서 그러니까 실수 접근을 하면은 실수 값이 되죠. 그죠? 근데 그 말이 있대요. 실수에서 실수로 가는 가장 빠른 길은 복수를 거치는 길이라는 말이 있대요. 저는 그때 몰랐는데 이제 전공을